결혼 6년 차, 이제야 제 결혼 생활에도 봄이 찾아오려는 것 같습니다. 저는 4살 딸아이를 키우면서 남편이랑 같이 맞벌이를 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 저희 집안 이야기를 솔직하게 하자면 저희 친정집은 소위 말해서 콩가루 집안입니다. 제가 중학교 다니고 저희 오빠가 고등학생일 때 아빠가 바람나서 저희 셋을 버리고 집을 나갔어요. 엄마는 정신 차리고 열심히 살아도 모자란데 매일 술만 먹으면서 저와 오빠에게 너희들 때문에 자기가 이혼했다고 매일 밤을 욕을 하고 소리 지르셨죠. 아빠에게 받은 얼마 안 되는 위자료도 전부 엄마 혼자 술 마시고 밖에서 노느라고 다 써버리고 매달 얼마씩 보내주는 양육비마저 오빠와 저한테는 없는 돈이나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끔찍하고 위태로운 상황에서 저희 오빠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저를 데리고 엄마와 살던 그 집에서 도망 나왔고 오빠가 대학 진학도 포기하고 군대도 뒤로 미루면서 공장에서 밤낮 없이 일해서 번 돈으로 제 뒷바라지를 다 해줬습니다. 오히려 엄마랑 살 때보다 오빠랑 둘이 살 때가 더 잘 먹고 더 풍요롭게 살 수 있었어요. 그게 전부 오빠의 희생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딴 생각 안 하고 공부만 열심히 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졸업하고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을 때 오빠는 첫 등록금과 300만 원이 들어있는 통장 체크카드를 저한테 쥐어주고 24살 약간은 늦은 나이에 군대를 갔습니다. 오빠한테 미안하지 않게 대학 들어가서도 열심히 공부했고 4년 내내 장학금을 놓쳐본 적 없이 졸업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해서 지금까지 잘 살고 있어요. 오빠와 저는 부모님이 없는 것처럼 지냈고 제가 결혼할 때도 아빠 대신에 오빠 손잡고 신부 입장을 했었습니다. 반면에 저희 시댁은 친정보다는 조금 나은 형편이에요. 시부모님 2분 잘 계시고 아버님이 혼자 외벌이 하시지만 그럭저럭 먹고 살만합니다. 부자는 절대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계가 곤란할 정도로 가난하지도 않아요. 남편과는 제 대학 친구의 소개로 만나서 3년 연애했어요. 처음 시댁에 결혼 승낙 받으러 인사 갔을 때 제가 부모님 2분 다 안 계신다고 하니까 시부모님 표정이 빠르게 굳더라고요. 그런 생각하면 안 되는 거지만 차라리 2분 모두 돌아가셨다고 하면 딱하게 생각하고 더 이상 물어보지라도 않을 텐데 멀쩡히 살아있는 2사람인데 없다고 해야 하니까 진짜 식은땀 나고 난감했어요. 그래도 어찌어찌 당시 남편의 도움을 받아가며 납득이 가게 설명을 드렸고 제가 친정부모 없이 오빠랑 둘이 살고 있다고 하니 그때부터 은근히 저를 무시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럼 너네 집에서 해줄 것도 없으니까 우리 쪽에서도 아무것도 안 해줘도 되겠네? 맞는 말이긴 하지만 듣는 제 입장에서 기분이 좋을 리는 없었습니다. 당시 남자친구랑 둘이서 시부모 도움 안 받고 우리 가진 돈으로만 하자고 해서 그렇게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저희 친오빠가 제게 묻더라고요. 너네 시댁에서는 예단 해달라는 소리 없어? 저는 그냥 시댁에서는 아무 도움 안 받기로 했고 예단 같은 것도 전부 생략할 거라고 했더니 오빠가 그렇게 결혼하는 법이 어디 있냐 하더라고요. 그리고는 그날 오후에 저희 오빠가 1,000만 원을 제 통장으로 계좌이체 시켜주었어요. 부모 없이 결혼시킨다는 말 듣기 싫어서 옛날부터 저 결혼할 때 주려고 모아놨던 돈이라는데 받으면서도 눈물이 펑펑 흐르더라고요. 우여곡절 있었지만 어쨌든 결혼했고 마음 맞는 남편이랑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시부모가 은근히 저를 무시할 때마다 속상한 일도 많았지만 중간에서 남편이 눈치껏 막아주었기 때문에 그게 큰 힘이 되었어요. 결혼하고 첫 명절에 시댁에 내려갔는데 그때 대뜸 시어머니가 제게 너는 친정도 없으니까 연휴 내내 우리 집에 있으면 되겠네? 라고 하시더군요. 그 소리 듣고 할 말이 없었는데 옆에 있던 남편이 연휴 내내 얼굴 보고 있으면 서로 지겨워. 우리는 내일 올라갈게. 집에 가서 푹 쉬어야 또 월요일부터 출근하지. 라고 하면서 끊어주었고 그 뒤로 지금까지 명절에는 항상 전날에 내려갔다가 당일 오후에 집으로 돌아와서 편하게 쉴 수 있습니다. 결혼 생활 6년 동안 시댁에서 뭐 하나 도움 주는 것도 없으면서 저한테 며느리 도리는 매번 다 하라고 강조하셨죠. 시댁 조부모님들 제사 때도 하도 오라고 하셔서 딸아이 태어나기 전까지는 더 큰 잔소리를 듣기 싫어서 내려갔었어요. 그래도 아이 태어난 뒤로는 집에서 애랑 같이 있겠다는 핑계로 남편만 내려보내고 있습니다.
시댁에는 저보다 2살 어린 신우가 하나 있는데 생긴 것도 시모를 빼다 박았고 하는 짓도 완전 자기 엄마랑 판박이더라고요. 외모가 문제인지 성격이 더 큰 문제인 건지 나이가 30이 훌쩍 넘었는데도 남자친구 한 번 있다는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시모가 한마디 할 때마다 옆에서 톡톡 쏴대는 건 기본이었고 시댁에 한 번 내려가면 저를 아랫사람 대하듯이 위에서 밑으로 바라보는 그 눈빛이 상당히 기분 나쁘더라고요. 그래도 사는 동네 다르고 자주 안 보고 사니까 지금까지 한번 반항도 없이 참고 살았습니다. 작년 봄에 저희 오빠가 드디어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40 넘을 때까지 장가도 못 가는 건가 불안했었는데 다행히도 30대 후반 나이에 예쁘고 착한 새언니와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오빠 결혼할 때도 신랑 측 부모님석은 텅 비어 있었고 가족으로는 저만 참석했죠. 다행히 새언니나 그쪽 신부 측 집안에서 저희의 콩가루 같은 집안 상황을 전혀 문제 삼지 않으셨고 많은 사람들의 축복 속에서 결혼식을 할 수 있었어요. 저는 결혼 선물로 오빠가 무려 11년 동안 타고 다니던 25만 킬로를 달린 낡은 소형차를 커다란 SUV로 바꿔주었습니다. 차값만 3,800만 원이었지만 전부 제 돈으로 현금 완납하고 뽑아줬어요. 오빠는 저에게 부모 이상의 존재였고 사실 오빠가 본인 인생을 희생해가며 저한테 해준 것을 생각하면 너무 작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빠가 안 받는다고 거절할까봐 차가 나오기 전날까지도 비밀로 하고 있을 정도였고 저한테 그런 큰 선물 못 받는다고 거절했는데 이미 나온 차를 어쩌냐고 빨리 가져가라고 소리 질러서 겨우겨우 선물해줄 수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남편에게도 충분히 납득이 가게 설명했고 우리 집안 경제 상황에 크게 무리가 가진 않습니다. 저도 딸아이 키우는 입장이고 맞벌이를 해서 먹고 사는 상황에서 당장 한 푼 한 푼이 아쉽지만 제가 먼저 결혼하고 우리 오빠 결혼하는 것이 제 가장 큰 소원이었는데 이런 돈은 아끼면 평생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작년에 저희 오빠도 장가를 가고 이제 우리 집안 큰일은 다 치렀다고 생각했는데 뜬금없이 지난 5월에 저희 신우가 결혼하겠다며 남자를 데려왔습니다. 어차피 저는 신우에게 별 관심이 없어서 결혼을 하든지 말든지 상관할 바가 아니었지만 남편에게 간간히 들리는 이야기로는 양가 부모님 허락도 받고 얼마 전에 상견례까지 모두 마쳤더라고요. 진짜로 그 싸가지가 시집을 가는구나 생각하면서 남편에게 동생 결혼 선물 뭐 해줄 거냐고 나는 괜찮으니까 적당한 선에서 알아서 해주라 하고 잊고 있었는데 얼마 전 시어머니가 상의할 것이 있다면서 저희 둘 다 시댁으로 빨리 좀 내려오라 하시는 겁니다. 하필 남편은 회사에 일이 생겨서 못 가고 저 혼자 부랴부랴 내려갔더니 밥상을 거하게 차려놓고 시부모 2사람이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왠지 불안한 예감에 밥이 어디로 넘어가는지도 모르고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부터 장장 1시간에 걸친 부동산 이야기를 늘어놓으셨어요. 요즘 집값이 너무 올랐다. 이러고는 지방인 이 동네에서도 전세 하나 못 구한다. 애들이 LH 임대 아파트도 알아봤는데 자격이 안 되는 것 같더라 등등. 도대체 이런 소리를 왜 내가 듣고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한참을 뜬구름 잡는 소리만 하다가 결국 식사가 끝나갈 무렵에 한다는 소리가 걔네가 가진 돈이 부족하대. 너네가 딱 5천만 원만 빌려줘라.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면 될 것을 왜 저한테 5천만 원이나 달라고 하냐고 화를 냈는데 신우는 정해진 직장 없이 그때그때 일을 하는 프리랜서라 대출 받을 자격도 안 되고 상대방 남자는 2년 전에 장사 말아먹고 개인 회생 중이라네요. 진짜 기가 막힌 조합이더라고요. 시부모님이 빌려주면 될 텐데 그걸 왜 저희 보고 빌려주라고 하시는지. 저는 그만한 큰 돈도 없다고 못한다고 했더니 저희가 직장생활 오래 했으니 은행에서 대신 대출을 받아다가 주랍니다. 신혼부부에게 뭘 믿고 대출까지 받아서 돈을 빌려주나요? 절대 안 될 것 같다. 어렵다고 거절했더니 이번에는 작년에 결혼한 저희 친오빠 결혼식 이야기를 꺼내면서 네 오빠 장가 갈 때는 4천만 원짜리 차를 돈 아까운 줄도 모르고 사줬으면서 네 신혼 시집 가는데 5천 빌려달라는 것도 못 해주니? 저를 괜히 돈 빌려주기 싫어서 없다고 거짓말하는 사람으로 몰아가더라고요. 사실 빌려주기 싫은 건 맞았어요. 지금까지 이 집안에 시집와서 몇 년 동안 신우가 제대로 돈 버는 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인터넷으로 깨작깨작 일을 받아다 하면서 어느 때는 50만 원도 벌고 100만 원도 벌고 그런 식이에요.
대충 이야기 들어봐도 상대방 남자가 멀쩡한 직업도 아닌 것 같고, 제가 은행에서 대출 받아다가 5천만 원 빌려주면 원금은 고사하고 은행 이자라도 저한테 주겠습니까? 그날 남편이 같이 내려갔어야 확실하게 거절을 했을 텐데, 제가 계속 못 빌려주겠다는 소리만 하고 있으니 시부모님 두 분 다 화를 버럭 내시더라고요. 네 오빠한테 하는 거 반만 자기들한테 해보라면서. 친정 부모가 없으니까 이 망정이지. 만약 저희 부모님이 다 온전하게 계셨으면 집안 재산 전부 친정으로 빼돌렸을 거라네요. 저희 6년 전 결혼할 때 시댁에서 한 푼도 안 보태주신 건 기억도 안 나시나 봐요. 제가 오빠한테 결혼 선물로 차를 사준 것이 좀 과한 선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애초에 오빠한테 받은 걸 생각해보면 이제 겨우 원금만 갚았을 뿐입니다. 그 지난 세월 동안의 이자는 아직 생각도 못했어요. 시부모님들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너무 어이가 없길래 신우랑 저희 오빠랑 어떻게 똑같냐고, 우리 오빠는 나 결혼할 때도 혼수해 보태라며 큰돈 찔러줬다고 대답했어요. 신우는 저희 결혼 선물로 뭘 해줬어요? 축의금도 안 줬고 밥만 먹고 간 걸로 기억하는데 라고 얘기했더니 식구들끼리 무슨 축의금이냐고 참석해서 자리를 빛내준 것만 해도 고맙게 생각하라시길래, 그럼 저도 신우 결혼식 참석해서 누구보다 자리를 빛내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부모 두 분 모두 말문이 턱턱 막히는지 아버님은 헛기침만 계속하고 있고 시모는 얼굴이 빨개지다 못해 터질 정도로 달아올랐어요. 이번에 너가 안 빌려주면 앞으로 결혼식도 오지 말고 앞으로 우리 얼굴 볼 생각도 하지 마라. 갑자기 저한테 소리를 빽 치르시길래 이거 잘 됐구나 싶어서 어머님 말씀에 따르겠다고 신우 결혼식에도 남편 혼자 보내고 명절이나 시댁 기념일에도 남편 혼자 내려보내겠다 했죠. 저는 속에 있는 할 말 다 하고 시부모 대답도 듣지 않은 채 자리에서 일어나서 나왔습니다. 집으로 다시 돌아와서 그날 있었던 일을 남편에게 이야기하고, 앞으로 시어머님께서 나를 오지 말라고 하셨으니 다시는 시댁에 안 가겠다고 했어요. 처음엔 저도 화가 나고 더 세게 한마디 할 걸 후회하는 마음도 있었는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 꼴 보기 싫었던 시어머니와 신우를 앞으로 영영 안 본다고 생각하니까 마치 사랑니를 뽑은 것처럼 시원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가 시어머니 얼굴 안 보면 죽는 병이라도 걸린 사람인가요? 서로 안 보고 살면 저만 이득이죠. 명절에 차 막히는데 낑낑대고 내려가서 전부치고 시아버님 술시중 들 필요도 없고요. 시부모님 생신이라고 미역국 끓여다 바칠 일도 이젠 없으니까요. 생전 지금까지 며느리한테 고맙다, 수고했다, 너 덕분이다 라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도 없으면서 다짜고짜 5천만 원 내놓으라고 하면 네 어머님 그 정도는 당연히 해드려야죠 라고 대답할 줄 아셨나 보죠? 본인 딸이 능력 없어서 전셋집 하나 못 구하는 걸 왜 저한테 화풀이 하시는지 모르겠네요. 남편이라도 정신 똑바로 박힌 사람이라 작년 우리 오빠 결혼식이랑 이번 신우 결혼식은 경우가 다르다고 인정하는데 왜 해준 것도 없는 사람들이 대접은 똑같이 받으려고 하는 건지 너무 염치 없고 뻔뻔하다는 생각 안 합니까? 저희 결혼할 때 신우한테 축의금이나 결혼 선물 받은 거라도 있으면 똑같이 돌려주고 치우려 했는데 받은 게 하나도 없어서 돌려줄 것도 없네요. 저는 밥 먹고 사진 찍으러 오지도 말라고 하셨으니 축의금도 안 낼 겁니다. 당장 돌아오는 올가을 추석 연휴부터 남편 혼자 시댁 내려보내고 저는 딸아이와 함께 제주도 여행이라도 가야겠네요. 오늘의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